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피터 린치는 정말 대단한 투자자이고 제가 좋아하는 투자 대가인데요. 작년에 주식이 격하게 빠졌을 때 CNBC에 나와서 많은 조언을 해줬었죠. 오늘은 그의 책 월가의 영웅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그의 방식으로 제가 직접 뽑은 기업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터 린치는 우리가 투자하면서 피해야 될 종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 속한 가장 주목받는 주식을 피하라고 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2의 아무개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2의 테슬라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이제는 제2의 엔비디아를 꿈꾸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 다각화 기업을 피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게 잘못 써있나 했는데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다악화입니다. 다각화 한다는 것 자체가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애플도 애플카를 시도했다가 홍군형이 났었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터 린치가 말하는 투자가 뭔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월가의 영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루타 종목을 찾아라입니다. 여기서 1루타는 100% 수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10루타라고 하면 10배 오른 종목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피터 린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변에 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쇼핑카트에 매번 담는 그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월마트가 있습니다. 동네 슈퍼밖에 없던 시절에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거죠. 자연스럽게 파는 물건의 종류가 많아지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 월마트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990년에 투자했다면 10년 뒤에 수익률이 897%가 되고 20년 차에는 874%로 오히려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는 1985%, 그리고 현재 4037% 올랐습니다. 10루타가 900%인 걸 감안하면 거의 10년 만에 10루타를 친 거고 현재 41배나 올랐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겼을 때 감탄하며 카트에 물건을 담는 게 아니라 그때 월마트 주식을 샀어야 했네요. 여전히 잘 나가는 월마트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라고요? 그럼 2000년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외식 문화가 발전하면서 치킨, 피자, 타코 등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KFC, 피자헛, 타코벨 등을 품고 있는 기업 얌 브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0년 이 기업에 투자했다면 2010년도에 413% 오르고 20년 뒤에는 2100%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28배나 올랐는데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식품 기업이 어딘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데요. 문득 치폴레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엔 그런 기업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2010년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는 기업 몬스터가 있는데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했다면 135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료 하나로 14배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심지어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편의점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음료가 됐는데요. 글로벌 확장을 여전히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투자하기에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더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요즘은 해외 직구와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 말은 조금만 신경 쓰면 10루타 종목을 우리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월가의 영웅을 읽고 제가 선택한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미국은 소비 강국이니까 소비재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간식을 살펴봤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최근 미국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미국 소비자의 약 49%가 하루 3개 이상의 과자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2년 전에 45%였는데 4%나 올랐고요. 간식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추려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간식들이 유명하면서 제가 주로 먹는 간식인데요.
요즘에 몸 생각해서 줄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플링글스, 토블론, 트윅스인데요. 특히 초코과자인 토블론이랑 트윅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최근 기사를 찾아봤더니 프링글스 회사에서 트윅스를 인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 회사가 되는데요. 그럼 요즘 주가는 어떤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5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빨간색 프링글스 회사 켈라노바를 먼저 보면요. 주가가 좀 흐지부지했었죠. 2023년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폭등이 나왔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우상향을 예쁘게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토블론 회사인 몬델리즈를 보게 되면 주가가 우상향을 예쁘게 그려가고 있죠. 채널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졌는데요. 이 두 개의 기업은 배당을 잘 주는 회사일까요? 배당 내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켈라노바의 배당 내역을 보게 되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배당을 증액시켜 왔습니다. 한 번도 배당 컷을 한 적이 없죠. 현재 배당률 기준으로 2.83%고 배당 성장률을 체크해 봤더니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3.3% 올랐습니다. 좀 아쉬운 성장률이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켈라노바입니다. 몬델리즈의 배당 내역을 볼게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2012년, 13년 배당 컷 2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켜 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은 2.64%지만 그래도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6%씩 성장하고 있는 몬델리즈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몬델리즈랑 켈라노바 중에 어떤 기업이 더 좋아 보이나요? 혹은 어느 간식이 더 맛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투자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저도 매출보다 이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피터린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익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은 이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 보고 투자했는데 현타가 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을 바라보면 주가랑 가치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분기가 아닌 연도로 놓고 보면 대부분 이익과 주가는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되고요. 오래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앞에서 피터린치의 종목을 봐도 그랬었죠.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10루타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월가의 영웅을 읽고 제가 찾은 3개의 기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들이 어떤지 함께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나이키를 넘보는 호카입니다. 호카는 신발 브랜드인데요. 혹시 이 신발 보신 적 있나요? 바이든이 공식 석상에서 이 신발을 신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러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신발입니다. 호카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에서 못생긴 운동화로 알려졌지만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매출 1조를 넘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호카는 원래 내려막길에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신발을 디자인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바닥면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이제 땅 위를 나는 신발이 되었는데요. 마라톤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호카로 넘어온 러너들은 이제 다시 나이키로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품질 면에서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카를 품고 있는 기업명은 데커 아웃도어입니다. 이 기업은 어그부츠로 유명한 어그도 포함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 대형주가 아니라서 변동성이 좀 큰 편이지만 그래도 야무지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순수익을 살펴보면요. 2020년도에 276밀리언 달러였는데 현재 760밀리언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이익이 증가하는 데커 아웃도어입니다. 앞으로 호카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데커 아웃도어를 바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볼게요. 앞으로 12개월, 1년 동안 주가 상승이 15.8%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하고요. 14명의 전문가 중에서 12명이 바이, 2명이 홀딩을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라 가능한 총기 관련 사업을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총기 사고 사망자가 더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호신용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구매하는 용품으로 테이저건이 있습니다. 테이저건을 만드는 대표 기업으로 바로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엑손의 회사인데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요청하면 연수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과 사무 업무하는 공간 그리고 생산 라인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경찰들도 엑손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저건뿐만 아니라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는 제품도 보유하고 있고요. CCTV 역할과 협력하는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줍니다. 엑손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죠.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5년치를 살펴보면요, 재밌게도 엑손은 2021년과 2022년도에 적자였습니다. 심지어 2022년도에는 순이익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었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 기가 막히게 흑자 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주가 또한 멋지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놓고 보니까 주가랑 가치가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의 총기 소유가 계속 진행된다면 엑손은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손을 바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요, 앞으로 1년 동안 3.4%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9명의 전문가 중에 8명이 바이, 1명이 홀딩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이크업 시장에 새로운 뷰티킨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워런 버핏이 울타뷰티를 매수해 화장품 시장에 들썩였었죠. 미국의 메이크업 시장의 숨은 강자는 LP뷰티입니다. 울타뷰티가 아니고요.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에스티로더를 2년 전에 역전했습니다. 검은색이 크게 치고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저가 브랜드의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LP뷰티는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소비자의 선택을 계속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입점하기 어렵다는 한국의 올리브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Z세대에게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뭔지 물어봤는데요. 실제로 LP뷰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 29%나 되고요. 가성비의 품질도 좋으니까 소비자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능성이 아닌 색조에 가까운 화장품이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LP뷰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EIF가 눈, 입술, 얼굴의 줄임말입니다. 저렴한 메이크업 및 스킨케어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채널로는 월마트, 타겟, 울타뷰티 등이 있습니다. 울타뷰티는 이런 소매점에 해당이 되고요. 수년에 걸쳐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노블룩스와 협업해서 메타버스 세계에도 확장했고 한국에도 팝업 스토어가 들어왔었습니다.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하는 모습입니다. LP뷰티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올해 초에 시원하게 올랐는데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을 살펴보면 2021년에 잠시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다시 격하게 올라서 2024년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며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크게 상승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앞으로 실적이 계속 받쳐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LP뷰티를 바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요, 앞으로 1년 동안 43.8%나 상승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5명의 전문가 중에 12명이 바이고 3명이 홀딩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JP모건의 데이터를 보면요, LP뷰티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앞으로 지금 글로벌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잘 돼야 저 수익률이 나오니까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월가의 영웅 375페이지를 보면요, 피터 린치가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는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종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터 린치가 기업을 어떻게 나눠서 보는지 6가지 유형으로 보면요, 낮은 성장주, 대형 우량주, 높은 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서 투자하는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매수 매도 방법이라든지 종목 선정 기준도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정말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 종목이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소개한 6가지 유형 중에서 피터 린치는 어떤 유형에 투자하고 비중을 얼마나 담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장주의 40%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우량주, 경기순환주, 회생주에 각각 20%씩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비중이 10% 내외로 조율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자산주에 투자하지 않고 회생주에 투자하는 거죠. 회생주는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으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은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다시 파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피터 린치는 나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형을 살펴보면요, 성장주 40%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대형 우량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크셔, JP모건, 유나이티드헬스 같은 기업입니다. 경기순환주는 홈디포,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고요. 피터 린치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I 테마
테마 기업은 없는 것 같죠? 맨 처음 소개드린 피터 린치가 피하는 기업을 보면요,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 속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을 피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왠지 피터 린치는 빅테크에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감히 제거했고요. 최근 비레크먼도 나이키에 투자하면서 경기순환주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많아졌는데요. 그런 기업에 모두 투자하면 힘들겠죠? 그럴 땐 ETF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경기순환 ETF 잠깐 볼게요. 경기순환 대표 ETF는 XLY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탑10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존, 테슬라가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시총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그 뒤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홈디포, 맥도날드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기업 중에서는 부킹닷컴이라든지 치폴레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런 식으로 경기순환주 중에서 나는 어떤 기업에 관심 가지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가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피해야 될 종목 그리고 위험한 12가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런 리스크만 피해도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걸 고르기 힘들다면 안 좋은 걸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피터 린치가 말하는 위험한 12가지 생각을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투자하면서 당연히 생각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닥을 잡겠다는 고집,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는 헛된 믿음, 지금 안 사면 손해본다는 생각 등이 있는데요. 뼈 때리는 내용들이죠. 이 중에서 제 실수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더 안 내리겠지, 바닥을 잡아보자는 생각입니다. 유니티라는 기업을 보면요, 가슴 아프게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 바닥이겠지 생각했었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음으로는 정말 바닥이겠지 생각하지만 위험한 생각을 접어둬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는 못 오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요, 올해 5월에 주가가 출렁였었죠. 이때 고점인가 싶어서 비중 10%를 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때 일부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배당주는 안전하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데요. 2021년 AT&T에 투자했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라서 믿었는데요. 갑자기 배당 컷을 진행하고 워너브라더스 분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주가가 거침없이 하락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는 개별 기업보다는 SCHED 같은 ETF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실수담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실수는 나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만 해도 투자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피터 린치의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 12가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읽고요, 지금 투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정말 명품 책인데요. 개인으로서 투자하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집에 책이 있다면 이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을 때마다 투자의 시야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112 멤버분들은 이번 책 재밌게 읽으셨나요? 후기를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각자 투자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지 좋아하는 문구와 후기 내용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을 빗대서 잘 만든 웰메이드 북이었습니다. 9월의 책은 다음 주에 배송이 시작되는데요. 책 관련된 소개글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의 책이 미국의 피터 린치였다면 9월의 책은 한국의 피터 린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다양한 투자 대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투자 철학을 견고하게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책을 다 못 읽은 분들은 5일 남았죠? 영상 보시고 읽으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9월도 즐거운 독서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12 멤버가 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